그럼 본격적으로 코스맥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서희수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희수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박세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용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코스맥스는 자수성가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업 당시에 4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지금은 뭐 세계 시장을 주무르는 기업이 된 거잖아요. 맞나요? 네, 4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맞고요. 코스맥스는 1992년 11월에 한국 미로토라고 하는 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맥스는 코스맥스 BTI라는 회사에서 네. 2014년 3월 1일 날 이제 인적 분할이 됐는데요. 코스맥스 BTI라는 회사는 투자 사업을 관할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맥스는 화장품 사업을 관할하는 회사로 현재 그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스맥스의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코스맥스의 어떤 채용 절차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서류를 내고 나서 인성검사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내기 전에 인성 전형을 먼저 실시하고요,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서류를 내시고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약간 네. 직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뭐 무역이나 전략이나 마케팅, 해외 영업 같은 직무들은 역량 평가에서 외국어 면접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R&I 센터처럼 약간 이렇게 석사들 위주의 또 연구개발자를 뽑는 데에서는 논문 심사를 이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실기 평가도 여기서 이제 역량 평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사의 어떤 인재상과 같이 적합한 이제 평가를 하게 된 인성 면접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인재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코스맥스의 인재상 알려주시죠. 네, 코스맥스의 인재상은 발음, 다름, 아름인데요. 세상을 바꾼 세계의 사과 정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을 바꾼 세계의 사과 사과. 정신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가 네. 만들어졌는데요. 네. 첫 번째 발음입니다. 발음은 이제 선악과라고 해서 이불을 유혹한 네. 사과를 말하는데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코스맥스는 고객과 자신에게 정직한 태도를 가진 인재라고 하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다름입니다. 다름은 만유인력 뉴턴의 사과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턴의 사과처럼 기술과 미래를 보는 남다른 비전을 가진 인재,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아름인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요분 되게 이제 예쁘신 분이죠. 네. 자, 요걸 가지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인재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아름다운 있습니다. 네. 멋진 회사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야죠. 네. 코스맥스의 복지 혜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중요하죠. 네, 이 중요한 걸 제가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복지 혜택만으로도 예.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통근버스라든지 뭐 장기 근속자들한테 뭐 우대를 해주는 거나 어떤 뭐 장려를 해주는 그런 예. 복지도 있지만 네. 구내 식당에서 중식하고 석식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석식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라는 얘기겠죠. 네. 네,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약간 업무의 강도가 좀 센 편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내에서 어학교육 지원 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네. 코스맥스가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다 보니까 네. 사내 직원들을 위한 어학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복지 혜택만 봐도 그 코스맥스라고 하는 기업이 업무 강도는 세지만 어떤 글로벌한 인재로서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석식을 주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네. 조심스럽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취준생 사이에서 이 코스맥스는 정말 살인적인 업무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배울 것도 많고 타 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네. 이 경력을 높게 쳐준다고 하는 이유가 이 업무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그렇다는데 이 멘토님 사실인가요? 저는 이렇게 업무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한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기업이 갑자기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성장통이라는 걸 겪어야 되는데 예. 그만큼 기업이 성장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무량은 사실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데 네. 이제 그 과정을 거치 못한 이제 구직자들이 중간에 이제 퇴사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코스맥스나 이제 경쟁회사인 콜마의 실제 그 평균 근속 연수를 따져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가 약간 더 높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성장과 구직자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간다기보다는 이런 데 가보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신입사원 때 힘들어야지 나중에 좀 간부가 돼서 편한 게 좋고요. 예. 신입사원 때 편하다가 경력을 쌓고 힘든 회사를 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네.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오늘의 주인공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자, 일단은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맥스 품질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5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지원 동기 및 목표, 2번 본인의 경력 개발 목표, 입사 3년 후, 입사 10년 후, 3번 성장 과정, 4번 성격 및 가치관, 5번 본인의 강점, 보완할 점. 네, 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성장 과정, 성격, 뭐 가치관, 뭐 강점, 보완할 점 뭐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해 알려주는 사항인 네. 거잖아요. 네. 또 입사 후 10년까지 경력 개발 목표를 물어보는 걸 보니까 네. 뭔가 오래 일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는데요. 박 멘토님,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항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항목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목표를 쓰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1번 항목에 목표를 같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목표를 먼저 서술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는 방향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목표 중심의 지원 동기를 작성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력 개발에 대한 목표인데 이거는 이제 3년 후와 입사 후 10년 후 나눠서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3년 후에 내가 하는 일이 다르고 10년 후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3년 차쯤에 뭐 하고 5년 차쯤에 뭐 하겠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걸 달성하겠다는 방향으로 먼저 경력 개발에 대한 최종적인 10년의 목표를 작성해 주시고 쓰시는 것이 더 좋고요. 네. 연결성 있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 과정은 학창 시절을 포함하라고 했다는 것은 너무 대학 생활에 대한 내용만 쓰지 마시고 어렸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돼서 대학교 이후에 어떤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방향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격 및 가치관이라고 되는데 여기서는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 과정에 우리가 서술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성격의 장단점 정도로만 4번 항목을 구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강점과 보완할 점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자칫 성격의 장점과 단점으로 오해하고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4번에 쓰라고 하고 있으니까 5번 항목에는 내가 이 품질 관리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지원한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차별화된 특기나 강점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직무에 맞춰 쓰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 점도 좀 유의하시면 좋은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피할 유형이 있다면요? 네, 뭐 피할 것과 지금 뭐 피하지 말할 것을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네. 네,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해야자면 이제 3번의 성장 과정 같은 경우 학창 시절 포함인데 일단 이 기업이 세계로 다 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전적인 부분들을 좀 더 끈기나 뭐 글로벌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자소서가 됐으면 좋겠고 네. 성격과 5번 항목에 강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자면 4번의 항목은 성격은 성격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고 5번은 이제 업무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 및 목표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함께 볼게요. 넘버원인 세계 넘버원 헬스앤뷰티. 네, 코스맥스가 그 목표이기도 하고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넘버원, 그것과 잘 연결해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박 멘토님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소제목? 일단은 넘버원 뒤에 인이라고 붙었는데 네. 뭐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넘버원 앞에 걸 빼시고 세계 넘버원 헬스앤뷰티 까지. 정도로만 뭐 쓰셔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넘버원이 남발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버원인 세계 넘버원 헬스앤뷰티. 세계 넘버원 헬스앤뷰티 ODM 회사인 코스맥스에서 품질 분야 넘버원이 되고 싶습니다. 코스맥스는 기업 이념 중 하나가 아름입니다. 아름이란 아름답다, 아름다움 할 때의 아름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제품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통해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즉 건강까지 생각하는 코스맥스에서 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 최종 목표는 나의 손이 닿은 화장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함께하는 화장품이 내가 만든 화장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미래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코스맥스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품질 관리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화학공학 심화 과정인 공학 인증을 획득하였고 유기화학, 고분자 공학, 기기분석 등의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기기분석 과목을 수강하며 UV, VIS, FTIR 등 분석기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이용하여 제품의 기초인 원료 단계에서부터 분석을 철저히 행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의 인재 예상과 엮어서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이게 박영환 선생님이 좀 남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상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 친구가 얼마나 회사를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남발을 하면서도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네. 부분은 좀 칭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본인만의 비전들을 나름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부분도 이제 잘한 것 같고요. 네. 직무 담당자의 역량은 그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지원 동기 부분에 본인의 역량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심화 과정 관련된 부분부터 이제 분석기를 다뤄봤던 그런 경험들을 표현한 것도 직무 역량을 적절하게 표현했고요. 예.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에 소제목 부분에서 이제 박 멘토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표를 헬스 앤 뷰티, 내 손으로 만드는 목표 이런 어떤 목표에 관련된 것까지 만들어줬더라면 훨씬 더 본인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쓴 칭찬할 만한 서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합격인가요? 어떡하실래요? 아, 네. 항상 이 부분에서 애매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지원 동기와 목표가 좀 잘 드러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가 이렇게 뚜렷하게 품질 관련해서의 목표가 잘 드러난 것 같지는 않고 네.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걸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준비한 노력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항목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그런 것을 좀 차용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어쨌든 코스맥스의 어떤 그 인재상에 맞춰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뭐 박세용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외의 지금 상황이 벌어져가지고요. 저는 지금 선배를 타시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저는 구경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거 합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항목만 네. 볼 때는 합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경전이 느껴집니다. 네. 자,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경력 개발 목표, 입사 후 3년 후, 입사 10년 후에 대한 질문인데요. 회사가 지원자에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이에요. 우선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품질 부문의 핵심 인재. 지원자가 이 품질 부분의 핵심 인재가 되고 싶은 바람을 또 소제목에 넣어준 것 같아요. 예. 박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품질 부분의 핵심 인재.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 썼는데 조미료가 빠져 있는 MSG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는 소제목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전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공략하는 품질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네. 그 회사의 비전적인 부분들 방향성과 맞는 내용이 됐을 텐데 뭔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이 좀 필요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만약 내용이 좋으면 바뀌실 의향이 있나요? 마음이? 일단 뭐 제목만 봐서는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부문의 핵심 인재. 먼저 회사에 입사 후 실험 과정과 생산 라인을 완벽하게 숙지한 뒤 학부 시절 습득한 화학공학 지식으로 향상된 품질의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입사 3년 후 최고의 원료를 선별, 분석하기 위한 화학분석 기사 자격증 취득 및 식스시그마 자격증 취득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토익 스피킹 점수를 취득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춘 대응 능력,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입사 10년 후에는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와 분위기가 좋은 회사를 만들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반을 함께하는 직원들과 좋은 성과물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제한 글자 수가 200자에서 1000자거든요. 저는 좀 더 글자 수를 할애해서 네.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어땠을까 그러게요.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는데요. 우리 희수 학생은 답변 보고 어떤 느낌 받았나요? 네, 저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박 멘토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평가한 부분들을 보면 일단은 처음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먼저 제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초반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화학공학 지식으로 향상된 품질의 화장품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 자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뚜렷하지 않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글로벌적인 것들을 많이 지향하고 또 우대 사항에도 언어를 잘하는 특기자들을 우대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약간 글로벌적인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년 정도면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분석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식스심을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입사해서 뭐 이런 것들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뭐 뚜렷한 경력 개발로서는 좀 점수를 주기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한 글로벌 뭐 시대에 맞춰서 토익에 대한 스피킹 점수를 취득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그냥 토익 스피킹 점수 취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약간 협력 업체들 예를 들면 뭐 로리알이라든지 에스티 로더라든지 뭐 메리케이라든지 존슨앤존슨과 같이 협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업무적인 역량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품질 관리자로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10년 후에는 이분이 이제 태도를 적었어요. 뭐 관계와 분위기를 잘 형성해서 조직에 잘 융화되겠다 이런 내용을 썼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써야 되거든요.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거는 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경력 개발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태도에 대한 부분들 쓰면 안 되고 글로벌 어떤 그 품질 관리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네. 알 것 같은데 여쭤봐야겠죠? 네. 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죠? 합격에 대한 점수를 좀 주기는 되게 네. 애매한 것 같고요. 왜냐면은 여기에 코스맥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코스맥스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기반해서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 코스맥스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품질 관리자로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꼭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도 좀 합격을 드리기는 힘든 그런 서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황민도님도 네, 뭐 제목을 보게 되면 예. 3년, 10년 후로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에 보게 되면 3년을 버티면 10년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년이면 말 그대로 이제 일을 배우는 시간이고 10년이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10년 지나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잖아요. 너 3학년 때 뭐 배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울래?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건데 여기에 뭔가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예.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다. 비전도 없다라고 해서 불합격. 네, 알겠습니다. 냉정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강점, 보완할 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러한 유형의 질문이 꽤 신경을 써야 하는 질문 같더라고요. 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강한 책임감과 주인의식. 저의 장점은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군대 시절 대대의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면서 주인의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여 분리수거를 소홀히 하고 쓰레기 투척을 일삼아 분리수거장의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저는 대대의 분리수거 날과 시간을 따로 만들어 분리수거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분리수거장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 대대장님의 칭찬과 함께 포상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입사 후에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점, 생각이 많아 생기는 문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생각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생각이 많아 한번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았을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때문에 혼자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 저는 상대와의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피해를 준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나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많은 소통을 통해 조직원들과 문제없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 이 코스맥스의 기업관과 연결지어서 대답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을 드러내야 하는 질문 사항에는 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본인을 드러낸다고 하면 무조건 PR입니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장점이 분명히 한두 가지는 아닐 건데 그 여러 가지 강점 중에 가장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끌어와가지고 이 기업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와서 본인이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보완점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부분은 특기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고 거기에서 끌어와가지고 소재를 이렇게 덮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코스맥스 품질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희수 학생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 경력 개발 목표에 관한 이슈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로는 첫째, 소제목, 품질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직무 비전이 드러나게 작성할 것. 둘째, 3년차 직원으로서 현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근무할지 기수할 것. 셋째, 10년 직원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실무 지식 중심으로 기술할 것입니다. 네, 우리 희수 학생의 자소서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신용 등급을 높이는 품질 관리로 경쟁력을 확보하다. 품질 관리의 기본은 생산직 관리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협은행 썸머 페스티벌에 스텝으로 참가하여 1000개 분량의 웰컴 키트를 분량 없이 완벽하게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리 직원분들의 과도한 요구를 스태프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히 해결하여 만든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입사 3년 후에는 모든 노동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의사소통에 힘쓰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즉시 구체화해 계획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의 실천 후에는 늘 계획과 성과를 조사하여 끊임없이 개선하겠습니다. 입사 10년 후에는 실제 품질 이론을 바탕으로 코스맥스 현장에 최적화된 품질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습득한 현장에 대한 이해는 현장과 지식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능력을 실제 품질 이론과 결합하여 원료 및 부자재 매입부터 제품 출고까지 수시 관리하는 코스맥스에 최적화된 품질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강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은 불량률과 재고를 감소시켜 생산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는 비용의 감소를 말하고 기업의 신용 등급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희수 학생의 고민이 들어간 자소서 멘토님들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소제목을 보게 되면 신용 등급을 높이는 품질 관리자로 경쟁을 확보하다는 굉장한 어떤 비장함이 묻어있는 그런 소제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3년차 직원으로서의 어떤 포부 정도를 보게 되면 본인의 어떤 경험적 부분들을 어필을 했긴 했지만 일단 실제로 3년 정도 되게 되면 현장에서는 뭐 품질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검사 등 이런 내용들, 실제적인 검사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노동자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직무적인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요. 입사 10년차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썼고 특히 품질 관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품질 경영 시스템 구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자료를 찾아서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한 서류고요. 여기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이제 비교 분석 능력, 그다음에 품질 조치 능력, 그다음에 원 부자재의 특성 파악 등의 이야기들 좀 실제적으로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들어간 내용들에
내용들과 더불어서 일단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비전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 그 뒷부분은 굉장히 잘 쓰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희수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할까요? 공부하다가 취업 시기가 너무 늦어질까 봐 걱정이 되네요라고 보내줬습니다. 네, 요즘 취준생분들이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자격증도 따야 하고 어학 공부도 해야 하고 대내 활동도 해야 하고 경력도 쌓아야 하고 뭐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뭔가 해야 할 게 많으니까 이 고민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네. 박 멘토님 네.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박 멘토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러니까 조언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물론 좋겠죠. 네. 내가 품질 경영 기사라든지 뭐 분석기기 기사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없단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는 지금 막 품질에 대한 자격증이 몇 개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전공을 했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취업을 미루기보다는 빨리 취업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력을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자격증을 따는 게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 품질 관련된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짧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에 대한 부족함을 좀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취업과 그다음에 이런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선 자격증을 따려고 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이 품질 관련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부족한 경험들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맥스 품질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